나이였는데 아무도 우리 세림이만 이해했구만. 자 보자. 일이 아닐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 만들기입니다. 자, 일일 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이 아니어도 일을 무조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OP가 OA 플러스 2OB입니다. 자, 이렇게 개수의 합이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개수의 합이 지금 3이야. 오케이? 소리 들리지? 칙칙칙칙. 자, 개수 합이 3이야. 근데 얘를 1로 만들어야 된다고. 얼마로 나누겠어? 3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개수 합이 지금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서 개수 합을 1. 자, 개수합을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자. 그럼 전체적으로요, 내가 3분의 1로 곱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버리면, 자, 3분의 1 OP는요, 3분의 1 OA에 플러스 3분의 2 OB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드디어 개수합이 1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3분의 1 OP라는 종점과, 잘 봐, OP가 아니야. 3분의 1을 시킨 종점이야. 3분의 1을 시킨 종점과 A점과 B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이 말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리니까, 한 방에 하기 힘드니까 이 녀석을 내가 다른 거로 써버릴게요. 이 벡터를 내가 M이라고 써버리면 중점이니까 OM 벡터라고 바꿔버릴래요. 3분의 1 OP 벡터를 OM 벡터라고 바꿀래요. 그렇다면 뭐가 되느냐? M 벡터, N과 A와 B가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A점과 B점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AB의 일직선상에 N점이 있는데, 자, N점은 어떤 점이냐? 자, 다 했으니까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A점과 B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됐지? 그래서 2대 1 정도의 여기에 뭐가 있냐면 N점이 있어. 자, 5점이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잖아. 시점은 중요하잖아. 자, 이렇게 5점이 있을 때에 OA 벡터, OB 벡터가 이렇게 되고요. OM 벡터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내가 뭘 했어? 3분의 1 OP를, 여기에서 3분의 1 OP 벡터를 OM 벡터라고 했단 말이야. 즉, OP 벡터는요, 3배의 OM 벡터야. 자, 실수배를 했기 때문에 P와 N과 O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줘야 돼. 그치? 그렇다면 ON이라는 선이 여기에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기 위해서 O부터 P까지의 길이는요, O부터 N까지 길이의 3배가 되는 거야. P점은 어디에 있겠어? 자, 이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치? 여기의 길이와 이것의 길이비가 1대 2가 돼 주셔야지만이 3배가 되겠지. 3배. ON 길이의 3배의 OP 벡터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점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삼각형 AOB가 있는데 이건 넓이가 11대. 삼각형 APB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넓이가 몇 배가 될까? 아래쪽과 위쪽과 1대 2가 됩니다. 높이의 B가 1대 2가 돼. 왜? 밑변이 똑같잖아요.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의 B는요, 결국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된다면 이 길이의 B가 그대로 높이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고요. 쉽게. 봐봐. 2개 뽑았다니까. 뽑았어. 2개 가죠? 자, 됐죠? 이거 잘 봐주세요. 이거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서 100% 나옵니다. 자,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틀리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OP라는 벡터가 OA 벡터 빼기 3OB가 된대요. 자, P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뭐 넓이하고 관련되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똑같이 또 해보자. 계수합이 얼마예요? 계수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를 곱하겠습니까? 1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1이 됩니다. 계수합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OP는 마이너스 2분의 1 OA 플러스 2분의 3 OB 벡터가 됩니다. 계수합이 1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OP의 종점과 A점과 B점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얘를 한 방에 보기 힘드니까 이 녀석을 다른 거로 대체할게요. 이 녀석을 ON 벡터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이라는 것과 A와 B가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B점이 있으면 빼기니까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빼기가 있으면 외분점입니다.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 A에서 거리가 3이고요. B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정도에 있겠네. N점이 1대 여기가 3이 되게. 자, 이렇게 존재하겠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5점이 문제에서 뭔가 주어졌을 겁니다. 자, 5점을 1이 잡아볼까? 자, OA 벡터가 있고요. OB 벡터가 있는데요. OM 벡터는 이거야. 근데 다시 내가 찾고 싶은 거 마이너스 2분의 OP가 OM 벡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OP 벡터는요. 마이너스 2배의 OM 벡터예요. OM 벡터의 마이너스 2배라는 얘기는요. 역벡터죠. 역벡터면서 2배만큼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 OM 벡터의 역벡터면서 2배로 가버리면 한 이 정도의 P 벡터, P점이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게 길이가 1대 2가 됩니다. 삼각형 OAB가 넓이가 얼마였을 때에 뭐 이거 넓이 구하십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P점의 위치 찾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시오. 태민이 알겠어? 자, 이해하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학편에서도요 거의 나오시는 문제예요. 거의 나오시는 문제. 알겠지? 자,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부분 개념 좀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 대충 배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신에서도 교과서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완벽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까? PA 벡터 플러스 4PB 빼기 PC는 AB가 있어. P점을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어. P점을 결정하십시오. P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자, 좌변은 전부 다 C점이 P로 통일이 됐어. 근데 우변이 P가 아니야. 그럼 C점 통일시켜야지. 당연한 거죠.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래서 AP 벡터를 PP 벡터에 빼기 PA 벡터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빨갛게 돼 있는 촬영되고 있냐? 네. 오케이. 자, 넘겨주시니까요. 자, 2배의 PA 벡터 플러스 3배의 PB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가 0이 됩니다. 0 벡터가 되시는 거죠. 서술에서 감좀 잘 당합니다. 벡터끼리 빼면은요, 벡터예요. 실수 0을 적어버리면 안 됩니다. 벡터는 벡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계수합이 얼마가 됩니까? 계수합이 4가 돼버리네? 그렇지. 일단 계수합이 4야. 중요한 건 뭐야? 계수합을 1로 맞추는 건데, 자, 얘는 지금 1차 결합의 형태가 아니야. 하나가 왼쪽에 있고 2개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뭐 아무거나 놔두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만 마이너스니까 얘를 넘겨버리자. 그래서 PC 벡터가요,
2배의 PA 벡터 플러스 3배의 PB 벡터입니다. 됐어. 이제 시점 통일시켰어. 1차 결합으로 나타냈어. 자, 우리는 뭘 해야 돼? 계수합을 1로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계수합이 5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5분의 1 곱해 주시겠지. 그래서 5분의 1 PC 벡터는 5분의 2 PA 벡터 플러스 5분의 3 PB 벡터가 되는 거야. 자, 됐어. 이제 계수합이 1이 됐고요. 이 녀석이 너무 복잡해. 이 녀석이 복잡하니까 똑같이 하나의 다른 벡터로 만들어 버릴게. PN 벡터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보시면은요. C점과 A점과 B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 문제는 보통 이 삼각형상에서 주어지거든.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주어지고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P점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뭐 넓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야. 자, 보자. CAB가 일직선, 잘못 썼구나. Sorry. ABC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그치? 시점 통일됐고요. CAB, 즉 NAC가 아니죠. NAB가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AB 잡자.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A하고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냐? N점은요. 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A, B를 3대 2로 내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히겠네요. 무엇이? N점이. C점이 이 정도에 있다라고 치십시다. 그치? 자, 그렇다면 P점. P점이 이 정도에 있다고 치십시다. 헷갈려, 막. 자, 이제 PN. 그래서 PN이라는 벡터가 나왔는데요. PN 벡터하고 5분의 1 PC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5배의 PM 벡터와 PC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자, PM 벡터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것의 아이고야. P를 이렇게 잡을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P를 이렇게 잡고 PM 벡터의 5배가 PC 벡터래요. 그렇다면 이 길이의 몇 배만큼 5배만큼을 더 가주시겠죠. 이런 부분에 C점이 잡히시게 되고 길이의 B는 1대 4가 돼 주시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원래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P점의 위치는 저기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P점 위치 찾기.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온다라는 얘기야.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치? 3개, 벡터 3개가 나와 있으면은요, 하나 넘기시고요. 1차 결합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수합을 1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활용해서, 자, 이런 대체하는 벡터의 종점 찾아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 찾고 싶은 거를 찾아주겠다. 한 3문제 정도 푸는데 다 똑같이 풀려요. 알겠지? 자, 이런 문제였다라는 얘기야. 됐죠? 정리하십시오. 이건 확실히 연습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리. 자, 보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한 벡터가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정의될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 좀 보자. P라는 종점을 만들고 싶은데 OB라고 하고 얘를 OA라고 해볼까? 자, OA라고 이거 잘 봐두시면요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K 플러스 L이 1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ABP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AB를 이어준 선을 그었을 때에 자, 이 위에 있을 때는요 K 플러스 L이 1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중점과 중점을 이룬다고 해볼까? 자, OA에 대해서 중점과 OB에 대해서 중점을 연결시키는 직선은요 이런 직선이 나오지. 자, 이런 직선 위에 있는 K와 L의 합은 얼마가 될까? K 플러스 L은 얼마가 될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점을 표현하고 싶다면 K 값은요 OA의 절반일 테니까 K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L은 전혀 OB 쪽으로는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냥 OA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OA가 되겠지.
만약에 이 점을 찾아주시면은요, K가 0이고 L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지? 5A의 절반만 되는 거니까. 5A의 절반. 자, 만약에 여기를 찾아주시면은요, 우리 비례 닮은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K가 얼마가 되냐면은요, 0과 2분의 1의 중심인 4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L도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나 이 직선 위에 있어버리면은요, K 플러스 L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것과 평행이면서 자, 원점 이렇게 시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버리면은요, 이때는 K 플러스 L이 얼마가 될까? 무조건 0이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0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해볼까? 자, 반대로 보자. 내가 A를 반대로 왔어. B를 반대로 왔어. 이렇게. 자, 역벡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과 절반을 이어주는 직선 위에 있게 되잖아. 그렇다면 이때는요, K 플러스 L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OA 벡터,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OB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성립하겠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말해서 2배까지 나가가지고 여기에 있어버리면 K 플러스 L의 합이 2가 되겠다는 얘기. 언제나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 영역을 많이 물어보거든. 이 영역. 이 영역은요, K하고 L이 무조건 양수가 되는 영역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K는 음수가 나옵니다. 왜? OA 벡터의 여기니까요. 뒤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L은요, 자, 위쪽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양수가 나옵니다. 위쪽 방향이 OB 벡터 방향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1차 결합적인 문제에서 자, 이 오른쪽 OA에 곱해주는 개수 K라고 해가지고 K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를 OB에 곱해지는 L값, L축이라고 할 수 있어. L축. 그래서 마치 4분면처럼 다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기는 K 양수, L 양수, 1사분면. 여기는 K 음수, L 양수, XY 대신에 쓰인 거야. 여기는 K 음수, L 음수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K가 양수, L 음수인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돼. 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RPM 보시면은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지 뭐. OP 벡터하고 똑같이 OP 벡터가 뭐 K의 OA 벡터 플러스 L OB 벡터인데요. K 플러스 L이 1이 됩니다. 근데 K가 양수고 L이 양수래요. 그러면서 P점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K 플러스 L이 1이 되니까 이 직선상에 P점이 있게 되는데 K가 양수, L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P점의 자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OB 길이 주어지고 OA 길이 주어지고 끼인값 주어지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좌표 평면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자치를 찾아보자. P점의 자치 찾는 거야. P점의 자치를 찾는데 A점과 B점에 대해서 1차 결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지? 근데 K하고 L을 더하니까 일이 아니네, 어라, 일이 아니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이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더하니까 무조건 1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이게 내들은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이게 OA 벡터고요. OB 벡터고요. 이게 OA 벡터라고 해보자. OA 벡터. 자, 양 끝점을 찾는 거예요. 항상 K 개수의 합이 일정해버리면은요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개수의 합이 일정해버리면 일직선상에 있게 돼요. 마치 이거 같아. x 플러스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린 거야. 그치?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린 거라고. 한 번이 1이 되는 거지. OA 한 번이 1이 되고 OB 한 번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y는 2분의 1 이런 것들을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나는 양 끝점 찾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k가 0이면 l은 얼마예요? 3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l이 0이면 k는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지. 자, k가 2분의 1이고 l이 0이라는 얘기는요 2분의 1,0을 찍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1이야. 이게 1. 한 번에 OA. 그렇다면 2분의 1은 2점이 됩니다. 이게 2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의 P점은요 2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K가 0이고 L이 3분의 1이면은요 여기가 1입니다. L 한 번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1인 점이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1을 찍어주면 돼. 자, 3등분 시켜가지고 바로 이 점이 바로 P점의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즉,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고. 오케이? 두 번째는 좀 더 교과서적인 방법. 자, 개수의 합이 1이래. 2K하고 3L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이야. 자, 나는 개수의 합이 1인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개수를 2K라고 만들고 개수를 3L이라고 만들 거야. 더하면 1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2분의 1 OA 벡터가 있겠지. 그치? 플러스 여기는 뭐가 있을 거냐면 3L이 돼야 되니까 3분의 1 OB, O 헷갈려. 자, OB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 돼버리면 2K와 3L이 더하시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게 되는 거지. 합이 1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P라는 정점과 2분의 1 OA라는 정점과 3분의 1 OB라는 정점이 일직선상에 있게 돼. 그래서 2분의 1 OA는 여기에 있게 되고 3분의 1 OB는 여기에 있게 되니까 이걸 잇는 직선 위에 P점이 있어요. 똑같이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개수합이 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어차피 합이 일정해버리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0 넣어주고 0 넣어줘가지고 끝값 잡아가지고 이어주는 방법이 훨씬 더 아마 쉽게 너희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뒤에 문제 우리 하나도 안 풀었습니까? 정말이네요. 정말이네요. 예제겠다 정리했구나. 잠깐만. 앞쪽에 좀 했구나. 몇 번까지 했어요? 다 풀긴 했네요. 그렇지? 문제 좀 보자. 문제. 7번까지는 했고요. 발전 문제 풀 수 있고요. 이제. 오케이. 발전 문제 풀어보세요. 8번과 9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8번과 9번 문제. 8번 문제가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방금 여기서 보여줬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8번 문제. 8번과 9번을 풀어보십시오. 응? 그건 하지 말았어요. 성분 아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분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뒷단원에 성분이 나가는 거니까 8번하고 9번 하세요.
주연이는 야자를 주연아? 네. 화요일에 펴고 올 거니? 목요일? 화요일 편에 목요일에 편에? 네, 목요일 날 뭐지? 뭐 있구나. 네. 아, 뭐 학교에 하는 게 있어. 아, 그럼 화요일에 와야 되겠네. 네. 그래, 화요일 날 빼고 오기. 근데 쌤한테 말해야 알았어. 뺄 수 있게 되면 오기. 아니면 뭐 평일에 다룰 때 해야지. 뭐. 8번 잘 아직 모르겠다 보십시오. OA 벡터. O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O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OB 벡터가 있는데요. 자, 항상 합이 일정해요. 개수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찾기 위해서 끝점 찾습니다. x가 0일 때는요, t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되주시고요. t가 0일 때는요, s가 3분의 2가 되주시겠죠. 그치? 그렇다면 자, 이럴 때는요, s에 0이 들어가고 t에 5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5분의 2 OB를 얘기하는 거예요. 5분의 2 OB. 5분의 2 OB는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해가지고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 경우는요, t가 0이니까 없어지고요, 3분의 2 OA입니다. OA의 3분의 2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지. 이 두 개를 잇는 직선이 됩니다. 두 개를 잇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 문제는 S가 양수이고 T가 양수래요. 아까 얘기했죠. OA에 곱해지는 것을 S축이라고 하고요. OB에 곱해지는 T가 있으니까 얘를 T축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결국 여기가 T가 양수고 S가 양수인 일사분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나중에는 이 길이 주어지고 OA의 길이 주어지고 OB 길이 주어지고 이 각을 주어져서 이 부분 길이 구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게 자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성분을 안 줬으니까 이 문제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성분을 안 줬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 간단하게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뭔가 벡터 3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개수의 합이 얼마인 게 중요해? 1인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두 개의 합이 2개짜리가 있으면은요, 얘가 개수 합이 1이 돼버리면, 그리고 개수가 같아질 때는요, 자, 중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하여튼간 다 개수가 1이면서 개수합 1이 돼버리면 중점이라든지 무게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얘기를 우리 무게중심점 저번에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는 자, 3으로 나눠버려.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되느냐? 3분의 개수합 1이 돼버리면서 똑같게 되면은요, A, B, C점에 얘가 뭐가 나오냐면 무게중심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PG, 벡터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다. 이렇게. 오케이? 개수 합이 1이면서 모든 개수가 똑같아 버리면, 즉 이런 거죠. 2분의 1 PA 플러스 2분의 1 PB 벡터는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PAB의 중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중점. 그치? 개수가 똑같고 합이 1이면은요, 중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만약에 개수의 합이 똑같고요. 개수의 합이 똑같고 개수의 합이 1이고 개수가 똑같아 버리면은요. 얘는 무게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개수 합이 1일 때는 유지선상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한 벡터를 다른 두 개의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이것과 이것의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벡터만 가지고 자 개수 합이 1이면서 개수가 같아지면 이거는 중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찬가지 무게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는 G 무게중심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점은요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얼마니? 2가 되고요. y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 가시게 되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십시오. G라는 고정된 점이 있어. 고정된 겁니다. 얘는 정점이에요. P는 움직이는 점이야. P부터 G까지의 벡터 길이가 2라는 얘기야, 언제나. 즉, P점부터 G점까지의 길이가 언제나 2라는 얘기예요. P점은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움직여? 원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즉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2짜리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원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시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이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뒤에 너희들 학교 문제도 보시면은요 저기 뭐 16번이라든지 17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시게 되니까 시간 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뭐 13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1차 대답에 대한 문제들이 학평에서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생각보다 학평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 풀다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안 어렵네. 다 비슷하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뭘 하느냐 넘어갑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부분을 배우시게 되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실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오늘 숙제가 많지 않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중요한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도는 많이 못 나가고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 만약에 놀아가지고 설날 때 한번 쫙 내줘도 되냐? 설날 선물 500문제. 자, 보자. 내적입니다. 처음 나오는 개념이야. 잘 들어.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가지고 왠지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은 더하기하고 빼기를 했어. 그치? 뭔가 곱하기가 있을 것 같지? 실수 배를 배웠잖아. 근데 벡터끼리 곱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내적이 그나마 뭔가 곱하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야. 자, 내적은 뭐냐면은요. 일단 내적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벡터가 이루는 각입니다.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자, 이렇게 벡터와 이렇게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을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런데 이런 벡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치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진행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진행 방향을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이쪽으로 진행하잖아. 그렇지? 얘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죠. 진행 방향을 따르면은요, 이 부분이 각이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벌어진 쪽으로 각을 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진 부분으로 각을 재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된다고 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세타 맞아요? 틀려요? 이때는 맞게 됩니다. 진행 방향, 진행 방향 해주니까 이게 세타가 되니까요, 같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 쪽으로 각을 재주셔야 된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치?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다면 벡터 두 개가 각을 이루는 것은요 절대로 18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180도 안쪽에서만 만들어지게 돼요.
풀 거 아니야. 그치? 아무리 지가 벌어져봤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벌어질 수 있겠지. 180도까지는.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180도보다는 더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랍니다. 말 그대로 정의는 정의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합니다를요, 시커멓게 동그라미를 칠해주시면 돼요. 이게 내적이고요.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이용합니다. 정의예요,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왜 하필 코사인을 썼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파이까지만 가능해. 그런데 코사인 값이 파이까지에서 1대1 대응이 돼주시죠. 하나에 하나 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쓴가 보다라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니까 이 부분은.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내적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적을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끼리 빼면 벡터가 나오지. 근데 내적을 하시면은요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 왜? 크기 코사인 값이 되기 때문에 실수 값이 나와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겠죠? 자, 간단한 성질 첫 번째 A 벡터하고 0 벡터를 내적할 거예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0 벡터가 아니고 0이 되는 겁니다. 왜? 0인 벡터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할 거예요. 스스로를 내적할 거예요. 그러면 각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각이 0도가 되겠죠. 얘는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크기 1이 됩니다. 코사인 0도. 오케이? 그래서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이 녀석이 겁나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100% 나옵니다. 자, 결국 크기의 제곱은요 같은 거 두 번 내적한 거다라는 건데 이게 또한 시험에서 100% 나오시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두 벡터가 평행일 때 평행인데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시게 되면 어차피 코사인 0도란 말이에요. 코사인 0도는 1이야. 그래서 크기가 됩니다. 오케이, 같은 방향이면요 크기가 돼요. 평행인데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해보자. 서로 반대 방향이면요 코사인 180도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시면은요 마이너스 크기가 돼주십니다. 오케이, 자 수직일 때입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 돼버리시면은요 코사인 90도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직일 때는요 A 벡터, B 벡터 내적하시면은요 0이 됩니다. 이게 겁나게 중요하고 이게 시험에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십니다. 이 수직일 때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공간 벡터까지 계속 가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야, 비슷한 개념이 뭐야? 평행일 때는 실수배가 됩니다가 있었죠. 이것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직일 때는요 두 벡터 내적하시면은요 무조건 0이 됩니다. 자기 자신 두 번 내적하시면은요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쉬었다 하겠습니다.